아니고 토크라고 하셨잖아요, 박사님. 제가 맨 마지막이라서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되게 많은 포틀랜드에 대한 얘기 하실 거고, 저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여기 왜 모였을까? 여기 왜 모였을까?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건 아닌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제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개인이지만 뭐 어쨌든 기업에 있고, 네,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물레동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박사님과 막 찰스 몽고메리 얘기를 했죠. 제인 제이콥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 대표님과 대표님을 이제 만났고, 그 전에는 또 우리 대표님과 그 런지 프로젝트에서 포틀랜드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그 모든 중심에는 우리 모종룡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모종룡 교수님을 처음 뵌 거는 이 책을 2017년 9월에 나왔는데요. 이 책 출장을 가기 일주일 전에 교수님이 쓰신 책이 그 골목길 자본론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 도시하고 작은 도시 큰 기업을 교보문고의 강남 교보문고에서 두 권을 정말 앉은 자리에서 다 읽고요. 인스타그램 DM을 보냈어요. 근데 저는 교수님이 직접 하신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답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너무 잘 읽었고요.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그냥 무작정 보낸 답이 바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왜 교수님 책을 읽게 됐냐면 에이스 호텔 매거진 B에서 맨 마지막에 교수님의 이 글을 인용을 했었던 글을 읽고 그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했었던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수님 찾아갔죠. 그래서 교수님께 야심차게 저희 칼럼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어떤 책을 만드는지 모르시니까 이렇게 좀 잘 거절하셨어요. 잡지는 안 쓰신다고.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상처를 좀 받았죠.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 말이에요. 나중에 오해를 풀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그때 기억이 나면서 굉장히 작은 점들이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주변에 그 점을 같이 찍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늘도 하나의 그 점이겠다. 이 점을 꼭 찍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포틀랜드는 저에게는 지속 가능한 삶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환경 오염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면서도 소비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조직원이면서 개인이기도 하고, 뭐 엄마이기 때문에 가정생활도 해야 되지만 일도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고, 뭔가 균형을 찾고 싶은데 포틀랜드라는 도시를 접하게 되면서 너 이렇게 살아도 돼라는 말을 해줬던 도시거든요. 그거 굉장히 용기를 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확신을 되게 많이 줬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기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 오게 되게 다짐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포틀랜드는 저한테는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를 주는 도시였었던 것 같아요. 계기를 주고요. 전 종교는 없는데 어떤 철학과 세계관을 심어줬던 도시지 않을까. 그게 맞다. 너가 맞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계속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해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Citizen of the Weird라는 부제를 달았어요. 저희 나우 매거진의 부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가 포틀랜드를 얘기를 하지만 이 마을 재생 셈이 나잖아요.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거는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재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나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어떤 의식의 흐름을 담아봤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전에는 없던 시대라고 하고요. 어떤 변곡점의 시대라고도 하죠. 저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기억으로는 처음이 아니고요. 아마 제 기억에는 2015년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KBS 명견말이었나요? 저성장의 생존법이라는 다큐를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성장과 장기불황의 차이는 뭘까? 장기불황은 언젠가는 반등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계획을 짜는데, 저성장은 쭉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고요. 그러면은 이전의 세대들이 찬란한 대로 살면은 우리 아이들 큰일 나겠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쯤에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작은 조각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패션 위크는 어떻게 보면은 하이 패션에서는 굉장히 기득권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글로벌 어, 마켓에서는 서로가 그 안에서의 뭐 어떤 것들이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2015년 9월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톰포드가 불참을 선언을 하고요. 2016년 2월에는 굉장히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나도 안 할래, 안 갈래.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게 뭐 때문일까?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오만함이 사라진 거야. 패션 시장에서도 이제 SNS가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걸 이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국내에도 조금씩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구찌에서 아트월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20대 중반의 어떤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함께 이 구찌라는 굉장히 명품 오래된 브랜드죠. 아트 디렉터를 바꾸면서 같이 한 협업인데요. 이게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소셜에 굉장히 많은 피드가 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common sense is not common이었어요. 상식이 이젠 상식이 아니야. 이런 메시지 아웃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밀레니얼이라고 하죠. 2015년에 밀레니얼이라는 단어가 한국에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common is not common이라는 이 메시지를 왜 구찌에서 이런 20대 아티스트와 함께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아마도 이 글로벌에 있는 하이 패션과 현대 미술의 트렌드를 보면은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또 궁금히 해봤을 때 그들에서 개인적인 게 가장 창의적이라고 하는 뭐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 말처럼 그들에게는 그렇게 창의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시대 정신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1년, 2년 안에 한국에 바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만 읽어내도 저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향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또 그게 2015년에 다 몰렸을까라는 거를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깐 광고제를 계속 이제 보는데요. 2016년에 반기문 총장이 깐 광고제에서 호소를 합니다. 2년 연속으로 하는데요. 2015년에 사실 SDGs라는 글로벌 골이 개정이 됩니다. 그게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공동의 목표라는 17가지의 미션을 만장일치로 개정을 하는데요. 그거를 가장 먼저 이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산업으로 가서 호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17가지의 과제가 뭐냐면요. 정말 배고픈 사람 없고 환경에 대한 것들 이런 17가지의 과제가 있는데 당신들의 크리에이티브의 힘으로 이것들을 같이 지켜내줘라고 하는 것들을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6대 광고 대행사와 함께 커미먼트를 맺습니다.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같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광고 대행사들은 기업들한테 제안을 하겠죠. 이런 캠페인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거의 대부분 광고가 아니라 캠페인이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그냥 광고 우리 제품 좋아요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행동들을 유발하는 캠페인으로 글로벌 브랜드들이 점차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게 2015년 이유가 됐어요.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이 책에 대한 이제 박사님이랑 얘기했던 책이죠. 찰스 몬고머리의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 라는 책이 2014년에 나왔고 2015년에는 기자 부부가 쓴 책이었는데 굉장히 사실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사는 게 맞나? 라는 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정말 그거를 안 해보고 사는 것이 된 책이었거든요. 근데 제목이 성장해서 익숙한 삶과 결별하라 였어요.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거 맞아? 라고 자문을 했던 책이었죠. 그래서 맞아.
진짜 그런 건가? 도시에서 내가 떠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했던 질문들이었고요. 이 당시에 그래서 뉴노멀의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열렸다는 굉장히 체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우라는 브랜드를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블랙야크에서 나우라는 브랜드를 인수를 한 게 2015년이었고요. 저희 파운더의 자제분이 미국 유학 시절에 이 브랜드를 만났어요. 우연히. 그냥 소비자로서. 근데 이들의 생각이 너무나 지니어스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포틀랜드에서 시작한 브랜드인데 2008년에요. 파타고니아 출신들이 만든 브랜드거든요. 포장에 대한 그 물류 여러 가지 그런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안 주고요. 그냥 배달을 시키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부터 해서 굉장히 이 브랜드 좀 참신하고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지니어스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브랜드는 생각이 의식주의 의는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 산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야지. 라는 발상이었어요. 사실 아까 에이스 호텔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파운더가 과장한테 자 우리 호텔은 힙스터들을 모아야 돼. 자 정책 만들어 와봐.가 아니라 그냥 파운더 자체가 크리에이터였거든요. 놀고 싶으니까 자기의 친구들을 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와 자기 라이프를 그냥 일치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들도 나 좀 좋은 얘기하고 싶은데 무슨 사업할까? 그러다가 공동 파운더가 힙합 뮤지션 공연을 보러 갔는데 여기에 티셔츠에 Unfuck the World라고 하는 그 티셔츠를 보고 저거야. 왜냐하면 너무 fucked up 돼 있으니까 이거 Unfuck the World 해야 돼 라고 하는 히피 약간 그런 정신인 거죠. 그래서 그때 초기 창업 슬로건이 Unfuck the World였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매력적이었거든요. 저런 생각들이. 왜냐하면 바르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는 그런 사회였으니까요. 나우라는 어떤 브랜드 로고도 웰컴이라는 마오리족의 단어였고요. 그냥 다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래서 거꾸로 해도 이효리처럼 거꾸로 해도 나우라는 어떤 되게 기호학적인 것들이 다 숨어져 있는 브랜드라는 게 저는 점점 이제 뭐 이렇게 빠져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의류 산업은 그 환경 오염을 그 하는 주된 2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덜 만들고 덜 사고 오래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게 나우라는 브랜드인데 이거 남자 옷이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입어도 돼요. 그래서 두 벌 살 거 한 벌 입을 수 있고, 근데 또 포멀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가서 입고 그냥 나가도 돼요. 근데 포틀랜드가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발수 기능도 있고 그런 약간의 아웃도어 기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발상은 그러면 우리 옷 많이 안 살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옷 아니고도 살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제 한국의 정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행에 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으면서 언제든지 입을 수 있는 그런 발상적인 것들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건데, 한국에서는 그런 방식이 소통이 잘 안 됐던 게 저는 되게 2016년 런칭을 했을 때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을 빨리 써서 많이 빨리 알려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얘기들을 담아낼 공간이 없다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하려면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결국은 이게 문제가 탄소가 아니구나, 지속가능 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생산에서 폐기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이르는 생태계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어떤 공동체 의식인데, 그런 것들이 탄소가 아니라 어떤 자본주의적인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에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나오미 클라인이 쓴 책인데, 이때 2016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구글링을 해보시면 그때 오히려 인류세라는 단어가 해외에는 더 많이 검색이 될 정도로 진짜 6번째에 지금 어떤 이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질학적으로도. 이게 사실은 자본세라고도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 환경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업이 정말 기업 활동으로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소비가 안 따르니까 저희는 매출이 안 일어나고 브랜드가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되게 외로워지는 어떤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행인 거는 그런 부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굉장히 그게 또 본딩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보다는 훨씬 더 그들의 어떤 동참의식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들.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가능의 역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때 포틀랜드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포틀랜드라는 거는 Keep Portland Weird라는 이 도시 슬로건의 그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 뭐든 많았지만 저는 딱 이 말 자체가 되게 신선했었던 거는 이게 도시에서 만든 슬로건이 아니라 2008년에 텍사스에 있는 그 슬로건을 그냥 갖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한 거라는 그 어떤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무브먼트가. 근데 또 그때 또 궁금해졌어요. 2008년에 무슨 일이 또 있었던 거야? 그래서 2008년을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포스트 코로나처럼 그때도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포틀랜드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는 킨포크라는 잡지일 텐데 사실 한국에서는요 킨포크도 킨포크식 사진이라고 해서 사진 찍는 거로 레테르식의 어떤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킨포크의 애티튜드는 사실 이거잖아요. 작은 것이 거대한 것을. 왜냐하면은 이 네이선이라는 파운더는 2008년에 대학교 1학년이고 거의 대학 생활 동안 블로그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게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대학 졸업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골드만삭스에 이제 들어가고 남들이 보는 성공의 길을 가는데 블로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있다가 결국은 이 블로그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3주 만에 대박을 치는 거죠. 4천부, 3천부를 본인들이 다 쌌대요. 포틀랜드에 그리고 오피스를 차린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자체적인 농부 다음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 잡지를 만들고 자기들이 맞다라는 거를 증명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포틀랜드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사실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포틀랜드를 주목하기 시작했던 그 지점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똑같이 나우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저 인스타그램에서의 큐레이션이 이게 당시 2009년이거든요. 이렇게 브랜드의 인스타그램에서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그것도 다른 브랜드도 같이 그 지역에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키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최근에는 이제 언더아머도 왔고 나이키, 아디다스, 북미도 있고요. 이런 브랜드들하고 같이 우리가 어떻게 연대를 하고 그러니까 즐기는지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이키가 트위터로 그런 돈두잇이라고 해서 흑인 폭동에 대한 것을 트윗을 했더니 아디다스가 그걸 리트윗을 하면서 우리는 함께 가는 게 진보하는 것, 나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들한테는 업계가 아니라 커뮤니티라고 한다라는 말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식의 삶의 방식을 나우가 태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만난 이제 포틀랜드 기어라는 포틀랜드 기어라는 브랜드도 저는 포틀랜드를 사실 처음에 볼 때 포틀랜드 계정을 운영을 하는 게 포틀랜드 기어인지 몰랐어요. 근데 포틀랜드 기어가 35만 팔로워거든요. 근데 이 포틀랜드를 운영하는 게 패션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들은 2주에 한 번씩, 그때는 2주에 한 번씩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킨 앞에 있는 광장에서 마켓을 열어요. 거기 앞에서 춤을 추고 놀고 뭔가 맥주를 제공을 하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춤을 추시고 근데 8시 반이면 딱 헤어져요. 그러니까 놀이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냥. 저도 가서 막 신나게 춤을 췄거든요. 흑인들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춤추고. 근데 그게 너무나 우리나라랑 다른 놀이 문화,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은 뭔가 이게 경계가 없구나, 이들한테는. 근데 그게 왜? 왜? 자꾸 왜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한국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저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건, 다니다 보니까 많이 본 느낌이에요. 성수동가도 이런 그리고 연질 프로젝트도 굉장히 기발하고 많은데,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외관적으로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소셜에서 담고 있었거든요. 이미. 책이 나오기 전에도. 근데 뭐가 설명이 안 됐냐면요. 의복 문화가 설명이 안 됐어요. 의복 문화는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퇴근하고 자전거를 타고 호숫가에 가서 피크닉을 하는 문화인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시각적으로.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자전거가 다 산과 들로 쫓겨나 있더라고요. 도시에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문화고 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동차와 아파트의 도시이고 또 들어가 보면은 그런 자본에 의해서 생겨난 도시이기 때문에 건축의 시대가 아니라 건설의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약간 조금 더 약자의 어떤 교통수단이 발달된 도시는 그거를 위반하는 정책자나 그것들을 뭔가 진행하는 어떤 기업이나 사람들이나 다 다를 거야라는 어떤 기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우 매거진이 선정하는 도시는 자전거 도로가 일단 잘 되는 도시가 기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렇게 태어났나 아까 똑같은 질문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로 서스테너빌리티를 재해석을 해보기로 했었던 게 나우 매거진이고요. 이것들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도 우연히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던 부엌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식 약간 캠프크로 보이기도 하죠. 식문화를 라이프 스타일로 펼치고 있었던 크리에이터 독립 출판물인데요. 그들이 사실 인터뷰를 하고 싶었고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고민을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잘 소통이 안 돼요.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희 출판사인데 한번 책을 만들어 볼까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한 2주 정도 고민을 하다가 첫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그들이 고을이라는 잡지를 만듭니다. 고을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경주편이고요. 지금은 한국에 있는 고을을 다니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저는 해법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소셜로 뭔가를 보였었을 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뭔가 다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밀레니얼들이 좀 더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 포틀랜드는 꼭 포틀랜드여야만 하는 게 아니라 포틀랜드적 사고이고 그거는 결국은 어떤 교육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는 부모가 계속 쭉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들은 어렸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지금의 이제 그 4, 50대 뭔가 기업의 결정권자, 나이키 결정권자, 그 사람들 어땠을까라고 이제 처음에 시작돼 보면 도시가 이렇잖아요. 저는 공간을 본 것보다 도시 씬들을 보면은 이런 도시들이거든요. 공공미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포틀랜드를 가요. 저는 지금 그 문화예술 경영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도시 씬 자체가 다르다는 거는 그쪽에서 이걸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자유가 연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스테이니즘이라는 이 부분은 글로벌 초연결 시대에 환경과 어떤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같이 이루는 것이 새로운 모더니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기호학을 만듭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소셜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내 과야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금방 알아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뭐 엔트로포시는 알아? 안 돼. 그 일단 내 과네. 뭐 이런 식의 어떤 필터링이 이제는 시각적으로도 있고 이게 굉장히 이제 예전에는 학벌과 어떤 것이었으면 이제는 뭔가 되게 다른 종류의 언어가 생겼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학습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학습하게 할 거냐가 과제잖아요. 저희가 설득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런 활동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포틀랜드가 다른 소도시랑 또 다른 거는 나이키의 존재감일 겁니다. 나이키라는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드는 영향력이 있고요. 그런 히피적 태도라는 것은 그런 나이키가 큰 작은 도시, 작은 기업들을 스타트업을 키워주는 디벨로퍼 역할인데 아까 힙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힙의 어원은 백인들이 흑인들이 훨씬 우월하다라고 지지하면서 그들을 계속 디벨로핑했었던 어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뭔가 나누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안목과 그런 사람들과의 융합,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회가 온 거는 그게 아티스트가 아니라 히피적 태도로 다시 말하면 아티스트적 태도이고 그게 기업에 있든 관에 있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안목을 길러내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한 건 지금 블랙약에서도 이제 명산백, 뭐 백두대간 같은 것들을 되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8년째 해오고 있고 15만 명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산을 그렇게 가는 거는 언론 보도와는 다른 맥락이 있거든요. 그냥 산을 가는 거는 이제는 낯선 것이 어떤 도시가 아니라 자연이고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집단지성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더 낯섦으로 고장을 내려가고 있는 이들하고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면 되는데 그 고민을 조금 다른 언어로 지금 똑같이 베를린 비엔날레를 하고 광주 비엔날레를 할 때 소셜을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광주 비엔날레 오세요라고 하는 예술적 그거를 공익 광고처럼 하고 있고 예, 이쪽은 소셜에서도 굉장히 아티스틱하고 두 가지만 봐도 누구와 함께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띄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Portland's always trying new things that are different. You know, I think the rest of America thinks that Portland is very weird because we're so different. Not every city is growing like Portland is. It's not as unique as Portland is. So there's just something different and unique about Portland, and at least what's been happening in Portland is there's a lot of people making things here, and they're making things really well. And I think that's part of being sustainable. I think about making clothing that's not a uniform for one activity, but clothing that fits a complete lifestyle. At a more deeper level, Portland is very good at accepting people however, wherever they come from, whatever they want to do here, and they'll get behind you. Whoever you are, you should be able to love whoever you want. No one's like left behind or discriminated against. Just letting people be who they are. Portland's diverse that way.